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신장식입니다. 제가 대표 권한대행이 되고 두 차례나 입장을 밝힌 의제가 있습니다. 지난 10일과 2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개혁, 재헌절 이전에 정말로 끝냅시다.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광장에서,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한 약속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에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께, 우리 국민께 한 약속입니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합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휘두르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앤 게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기소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그 최정점은 윤석열 검사 일당이 만든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셋째,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한 내 제대로 법령을 고쳐 새 출발시키면 될 일입니다. 왜 이를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룹니까?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하고 전우치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 안 할 겁니까?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분명 검찰개혁은 국회에 넘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 조정식 국회의장께도 요청합니다.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는 그에 버금가는 일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기득권과 타성의 벽을 성큼 넘어주시길 요구합니다.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 주십시오.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되 안 되면 직권으로 정하십시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정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의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7월 17일 재헌절 이전에 검찰개혁 끝냅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시한이 빠듯합니다. 보안수사권과 전권 성취주의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발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사를 어떻게 할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소청사는 지금 검찰청사를 쓴다고 해도 중수청의 본청사와 지방청사는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과거 공수처 청사 마련하는데 4개월 이상 걸렸는데도 합당한 곳을 찾지 못해 과천청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인적 토대도 문제입니다. 중수청에 누가 갈지, 공소청에 누가 남을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 출신이 두 곳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도 걱정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협력체계, 절차, 기준 등을 담은 규정입니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수사준칙 변경에만 7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시한이 석 달 남았는데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국회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 수사준칙 개정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규칙도 없이 격투기 시합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개문발차는커녕 10월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말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반길 시나리오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미뤄진다면, 그리고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된다면 별일 없을까요? 아닙니다. 검사 수사권이 존치돼 정치권, 특히 검찰 개혁파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계속 갖고 검찰이라는 완장을 차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후예이며 밀어주고 당겨주는 검찰 가족이며 정부인이 빠졌다는 낌새를 알아채면 캐비넷을 열어 수사로 옥죄일 조직입니다. 그러니 검찰개혁 제발 이번에 끝냅시다. 재헌절 이전에 반드시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영 원내대표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김준영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을 통해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와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에게는 내년 서울 방문을 계기로 DMZ와 북한 방문을 요청하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렵지만 화해와 협력, 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어가겠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EU와는 실질적인 경제안보 협력의 진전을 이뤘고 G7 무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위와 국격 그리고 국력도 확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앞에서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국가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한EU 공동성명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 공존 기조와 다소 다른 신호가 포함되었습니다. 러우 전쟁, 대만 문제, 북러 관계에 대해서 EU 측의 강경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관련 국도를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대외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해제했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비핵 3원칙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장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로 고정된 항공모함에 이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이라고 표현하면서 틈만 나면 전작권 환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의회까지 나서서 예산 통제를 통해 전작권 환수 논의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험악한 국제 환경에서 이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만들어온 외교 성과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여당은 물론 민주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연대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익과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외교 성과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반개혁 세력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영 내 동지도 상대당도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당권 싸움과 권력투쟁만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범민주 진보개혁 세력을 향한 국민의 시선에 깊은 우려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국익을 위해 밖에서 분투하는 동안 정작 안에서는 이런 소모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의 밤부터 탄핵의 그날까지 함께 목숨 바쳐 싸운 동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겉모습만 전향하고 반개혁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자들을 반드시 구별해 주십시오. 수백 년 기득권을 독점하며 간헐적인 진보의 도전을 막아온 그들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단호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그 책임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책임있는 원내정당 모두와 협력하고 민생 앞에서는 가장 먼저 속도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저 역시 지난 15일 최고위원회 현안 발언을 통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견제,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절대적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있어 선관위는 치명적 무능과 무책임, 비효율을 드러냈습니다. 초놈을 다퉈 대응해야 할 긴급 상황 속에서도 대응 매뉴얼의 부재, 모의 훈련의 부재로 상부 상황 보고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긴급 지시도 없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중앙선관위원장 및 시도선관위원장은 상임으로 전환하여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 중 기관장을 비상임으로 임명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셋째,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도 필요합니다. 제21대 박찬진 사무총장과 제20대 김세환 사무총장 모두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제기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넷째, 중앙선관위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현재 사실상 사법부가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이 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이번 6.3 지방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6명이 판사 또는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시민사회나 일반 유권자를 대표할 위원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선관위 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국조특위 산하에 설치합시다. 시민들이 수기한 대안을 선관위 개혁 입법에 반영합시다. 둘째, 무투표 당선 제도를 개혁합시다. 국민의 참정권 박탈은 잠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선관위 후보 등록 절차 하나로 국민의 대표자로 인정되는 참 나쁜 제도입니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공보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이름도 후보자의 공약도 알 수 없습니다. 투표일에 투표용지도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받은 사람이 무려 505명이나 됩니다. 저는 국조특위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투표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효진 최고위원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통계적 착시에 안주하는 정치를 끝내고 조국혁신당이 민생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육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가 무려 80.5%에 달했습니다. 특히 먹거리와 직결된 농식품의 구매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73.6%에 달했습니다. 마트 매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장바구니를 선뜻 채우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통 서민들의 숨막히는 일상이자 서글픈 현 주소입니다. 비단 가계 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들의 삶터 곳곳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농민들은 고유가로 치솟는 영농자재비와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파 1kg을 키워내기 위한 최저 생산비가 최소 800원 선이지만 산지 가격은 출하 인건비조차 안 되는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트랙터로 애써 키운 양파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멀쩡한 농산물을 산지 폐기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 또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폭등하는 전기세와 가스비, 공공요금 폭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이자 부담이 이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평생 읽어온 가게 문을 닫고 야간 배달과 일용직 전선으로 뛰어드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한숨이 우리 동네마다 가득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분들에게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수치상의 성장을 앞세우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유례없는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자본시장의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는 화려한 지표들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는 서민들이 마주한 고통의 삶을 철저히 은폐하는 평균의 오류에 불과합니다. 평균의 오류는 양극화가 심화될 때 통계가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극소수의 고소득층과 특정 자산시장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커지면 대다수 서민층, 중산층의 삶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더라도 이를 합산한 평균값은 마치 민생 전체가 풍요로워진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이 통계적 착시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착시 속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깊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여의도 중심의 관념적인 정치 싸움에서 과감히 벗어나겠습니다. 말뿐인 위로 대신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현장을 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멈춰버린 경제 맥박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지역 상권에 당장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맞춤형 조례를 만들고 지원 조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폭탄으로 골목 상권과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생 지원 정책을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위에서 끌어주고 아래에서 밀며 지역과 국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민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수치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가장 낮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거친 파도를 뚫고 민생을 이끄는 든든한 민생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